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벌써 똥팔류 백과사전이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요즘 능력주의와 여성 우월주의에 대한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꽤나 시끄럽죠. 오늘 저는 10번째 시간을 맞아서 남성의 피에 결코 뒤지지 않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현재 지금 이분이 거주하시는 장소까지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서울시 구로구 천안동 남부구치소입니다. 숱한 의혹들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결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시는 분,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혐의들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입시비리,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이 지금 혐의에 대해 가지고 1심 판결만 나와 있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각각의 혐의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정경심 교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똥팔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닿는다라고 했던가요?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정 교수에 대해 가지고 화제가 됐던 한 가지의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인데 표정이 아주 살벌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는 정경심 교수의 이런 식의 살벌한 표정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름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정경심 교수는 석방되고 난 뒤 열렸던 첫 번째 공판에서 안대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대를 쓰고 나타났었죠. 물론 안대를 착용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강 악화 때문에 안대를 착용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정경심 교수는 6살 때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는 2004년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기숙사에 강도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넘다가 건물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의 사고가 BBC 뉴스에까지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분명히 공판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안 좋았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재판에 나올 때 그냥 멀쩡하게 걸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뭔가 휠체어 같은 거를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안대를 쓰고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저거 불쌍한 척하기 위해서 안대 쓰고 나타났다. 아픈 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거는 또 아니에요. 속행 공판이 열렸을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4일 후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과 같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의해서 포착이 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진 속의 정경심 교수의 눈은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 주위를 매만지기도 하고 안대를 착용하지 않고 조국을 똑바로 응시하기도 했고 적어도 사진으로 봐서는 오른쪽 눈이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정경심 교수가 안대를 쓰고 나타납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죠. 4일 만에 뭔가 호전이 됐다가 다시 3일 만에 아파졌다. 이게 지금 아파가지고 아픈 것인지 아니면 아프기 위해 가지고 아픈 것인지 참 이게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조국이 보기에 이게 좀 거슬렸나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안대 퍼포먼스를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판 때마다 법정 입구에서 안대 퍼포먼스를 하면서 정 교수에게 애꾸눈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5명이 고발이 됐는데 1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뭡니까? 사실상 조국이 공개 수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그렇게 욕설을 한 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죠. 애꾸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표현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조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공개 수배를 한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은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공개 수배를 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오히려 적절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안대 착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감성팔이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남편인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자기와 남편과 관련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었죠. 근데 논란이 됐던 건 정작 다른 데 있었는데요. 바로 정경심 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경심 교수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여성 조각가인 페니 하디의 You Blew Me Away 8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게 되면은 blow away라고 하는 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군가를 총을 쏴가지고 죽인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느낀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경심 교수가 자기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분명히 검찰을 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은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죠. 이런 식의 정경심 교수만의 감정팔이식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유는 서울대학교 인턴 활동 증명서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공일이 된 아빠에게 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았던 거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들의 성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의 바르지 않다라 그래서 성실하지 않다라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학폭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실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쌍한 척을 하고 감성팔이를 했던 것인데 적어도 1심 재판부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죠.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서울대학교 인턴 활동 증명서가 정경심 교수와 조국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위조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런 식의 감성팔이는 자신의 아들한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인 조민 씨한테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를 언급합니까? 딸의 생일을 언급합니다. 딸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가족끼리 밥 한 끼도 못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구분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기본적인 구조가 앞선 아들에 대한 얘기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당시에 저런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커뮤니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글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밥을 못 먹기는커녕 조민 씨가 친구와 같이 외출을 해서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생일 파티를 했고 칵테일까지도 마셨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인데요. 커뮤니티에는 당시에 조민 씨의 지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조민의 영문 이름이 태그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언니 생일 축하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칵테일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의 멘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민 씨가 그거를 몸소 실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보면은 참 남편인 조국과 닮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똥86 백과사전 영광의 1편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 전 장관이었죠,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진실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게 조국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더라도 그때 당시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었을 때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이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저 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자신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국이 올렸던 건 뭐예요? 자기가 턱걸이 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조국은 그때 당시에 턱걸이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뭐만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멋진 모습, 그것만 지금 봐라,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또한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계속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냐. 이렇게나 불쌍한 우리를 저 악마 같은 검찰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정말 기가 찬 것은 무엇이냐? 부부가 지금 하나같이 이런 식의 싸구려 선동이
판단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분명히 어떤 판결을 내려줬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모든 것들이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관련된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조 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가 현재 지금 있는 곳 구로구, 천안동, 서울 남부구치소 그쪽으로 자기의 현재 거주지를 조만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